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0분경 부산 진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음악을 사랑하는 26세 여성으로 길거리 버스킹을 하다가 늦게 귀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길거리에서의 짧은 마주침은 묻지마 범죄의 시작을 알립니다. 피고인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후에 진술하며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약 10분간의 미행이 지속되었지만 피해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마치 영화의 미행 장면처럼 일정한 거리를 꾸준히 유지하며 조용히 쫓아가는 영상이 CCTV에 찍혔는데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후 밝혀진 사진의 피고인은 경호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거주하는 오피스텔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벌어진 범죄 행각은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의 범죄는 CCTV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조용히 다가갑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져 피해자가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자 불현듯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뒤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가격합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가격당한 피해자는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인간의 본능대로 쓰러지자마자 머리를 감싸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4회를 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재차 1회 더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밟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쳐매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후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도주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옮겨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길 원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말이죠. 명백히 살해가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행히도 몇 분 지나지 않아 5시 11분경 건물 입주민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뇌출혈, 두피에 열린 상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우측 발목의 폐용 상태의 상해를 당합니다. 즉,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제외하더라도 머리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져 오른쪽 발목에 마비 증상이 왔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위협하거나 욕을 했거나 소리를 질렀거나도 아닌 피고인에게 다만 찰나의 순간에 째려본 듯한 느낌을 주었다가 다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빨리 범인이 붙잡히고 재판 과정의 얘기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야기는 또 영화와 같이 흘러갑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생판 모르는 타인을 공격하였고 도피 중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여자친구는 타일러서 경찰서로 자수시키려는 상시간의 행동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숨겨줘 범행을 덮으려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경찰의 수사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사 J가 여자친구 집에 도착합니다. 이를 눈치챈 여자친구는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창문으로 도망치게 한 다음 주거지 밖에서 경사 J 등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거짓 진술을 하며 딱 잡아뗍니다.
이때 경사님 또한 범인을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여서 돌아간 후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한 남성이 들어간 걸 확인한 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는 지속적인 추궁에 말 바꾸기를 합니다. 새벽에 남자가 온 건 사실이고 피고인이 아니라 L이라는 남성이며 현재 사귀고 있는 사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는 L에게 전화합니다. L은 바로 피고인의 친구인데요. 입을 맞추려고 전화를 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자신과 현재 사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도주 중 붙잡혔으며 여자친구는 도주를 도운 죄로 법정에 피고인과 함께 서게 됩니다. 피고인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지나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에게 왜 분노를 표출하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1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12일 출소하였고 2020년 11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3일 출소하였습니다. 이번 묻지마 폭행은 범인의 과거 범죄 행각길에 놓여있던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입니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여자친구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여기서 사건이 종결하는가 싶었지만 피해 여성이 지난 11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재판 과정의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게 됩니다. 피고인 B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전에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이며 이런 범행은 출소 후 죄를 뉘우치는 기간인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도가 높게 나온 점도 우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받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그는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며 또 수사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친구 폰으로 한 검색 결과에 서면 살인, 서면 살인 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 미수가 검색어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이 처벌받은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 했을 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 자신이 여자친구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며 너는 내 손 아니라고 협박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리에 마비가 풀렸다며 의사 선생님도 지금 상태가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뒤를 돌아보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깬다며 그런데 범인은 12년 뒤 출소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한 경호업체 직원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방치 후 도주한 이번 사건.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